그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님,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북에 좀 특사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 우리 남북으로 공동 대응 한번 해보자. 지금 뭐 중국하고는 한국, 중국 화상회의를 해서, 네, 우리 그저 일본 쪽 후쿠시마 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예?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흘러 조리 따라 중국과 한국에 있는 황해로도 들어오고 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있는 이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한국과 중국의 화상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남북 간의 화상회의를 하든 특사를 보내시든 해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해보자. 그럼 그 문제만 논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습이. 이 사진이 자꾸 어저께 하루 종일 제가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려서 오늘 한 꼭지를 또 다시 잡았습니다. 남북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담을 좀 제안해 주십시오. 특사를 보내시든지 전화를 걸든지 두드려야죠. 우리가 형님 나라, 형님 아닙니까?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말이죠. 지금 뭐 우리 동북아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뭐 저럴 것인지, 보나마나 강경파들은 저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뒤에서 펌프질하고 있는 이 방산 쪽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생기고 일본하고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돼야 우리의 입지가 더 편하고 무기 판매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지를 계속 주둔시킬 명분도 생기고, 봐라, 저도 천안함 때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리니까 일본의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도 하토야마 금방 물러나게 하고, 이전하기로 하던 이전 중에 있던 후텐마 기지도 좌절시키고 했지 않았느냐라는 하드라이너들, 미국의 하드라이너 강경파들, 방산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방산으로부터, 그 세력들의 입김, 영향력으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그러한 것을 액션을 하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풀어나가겠다. 봐라, 우리 바로 코앞에서 저렇게 방사능에 오염된 저런 오염수를 막 흘려보내면서 중국, 한국 따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건방진 나라, 자, 공동 대응하자고요. 우리가 공동 대응하면서 서로 또 새로운 논의를 하고, 섭섭했던 것도 풀고, 함께 언론해야 될 것도 언론을 하고. 아까 우리 그 정대진 대표님께서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사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면밀해야 된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파입니까?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가 군비를 군사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퇴역한 배를, 오하이오를 퇴역한 배를 다시 현장에 또 투입을 하겠다고 해서 박물관으로 갈 배를 다시 조선소로 집어넣어서 리모델링 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첫 훈련 나갔는데 함포 사격을 빠방 하는데 함포의 포탑이 폭발로 통째로 날아가면서 그 안에서 4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군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두 병사가 동성연애를 했는데 한 아이가 마음이 변심해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질투심에 포탑 안에서 터뜨렸다. 그래서 폭발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공화당 소속의 의원 상원원 한 사람이 이거 사건 이상하다, 이 사건 진짜 이상하다, 이거 다시 조사하자. 민주당도 아닙니다. 공화당 정부의 공화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재조사 들어가는데요, 산드라 연구소라고 민간 연구소입니다. 민간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2년 동안 200번 가까이 폭발 실험을 합니다. 200번 가까이.
그러면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동성 연애자의 소행이 아니고 구닥다리 배를 리모델링해서 바다에 나가서 첫 한포 사격 훈련을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 배다 보니까 화력이 미치지 못할 거로 생각을 해서 화약의 장약을 2배를 넣고 쏘았다 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미국은 그때 그 사건 밝혀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요, 군 당국은 언제든지 조작을 할 수 있고 조작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는 조직이 바로 군조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 난 사고를 군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요, 군에서 난 사건인데 군에서 주도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외국에서 왔다고요? 외국에서 합동조사했다. 미국의 조사단장은 잠수함 전문가고요. 천안함과 충돌해서 침몰한 제3국의 잠수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미국 잠수함 책임자입니다. 수습하러 온 거지 조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영국 대표단요, 폭발 전문가입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원스타를 단 장군 한 분이, 합조단에 장군 한 분이 같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영국 대표단이 저쪽에서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 친구는 폭발 계기를 못 팔아서 안달이라고 이야기를 바로 제 코앞에서 했습니다. 폭발 계기를 팔기 위해 결함된 그 폭발 회사 대표가 왔지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하러 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스웨덴 대표는 프로펠러 제조 회사고요. 자기 회사 프로펠러가 휘어졌으니 어떻게 했나 안 봐도 빤히 아는데 합조단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에 사인해 주러 왔고요. 호주에서 오신 분은 포트 캡틴인데, 항구를 커버하고 있는 포트 캡틴이신데, 그분은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좌초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아무튼 천안함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 외국 4개국에서 온 전문가 자문단이 왔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알면 얼마나 허울 껍데기를 가지고 이 조사가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그거를 허울을 만들기 위해서 합조단이 웃기는 짓을 했는지 소스란히 들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마무리 되고요. 아무튼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래요. 말이 통하고 우리 남북 간에 공동 대응을 한다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니까 서운함과 섭섭함도 그죠? 금세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그 문제에 남북 공동 대응을 하십시오. 제안을 하십시오. 뭐 화상 통화도 괜찮고 만나면 더 좋고요. 특사를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만나서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